자,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랬기 때문에 어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 부활. 민정수석실 부활.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정수석 부활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말을 보면 마치 민주당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없었던 걸로 오해받겠어요. 네? 마치 민주당 정권에 민정수석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실 누가 가장 잘 활용했습니까? 바로 민주당 정권이 가장 잘 활용했잖아요. 활용을 넘어서 악용했던 게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들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 때문에 민정수석실 뒀던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자백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괜찮고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억지 프레임,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방탄을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밝혔어요. 사법 리스크 내가 풀 문제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정수석실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내일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자회견이 있어요. 기자회견.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돼서 그냥 넘어가고 싶었더라면 언제 해도 되겠습니까? 기자회견 끝내고 밝혀도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 끝내고 부활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입장? 어제 보여드렸던 내가 풀 문제다. 민정수석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겠다는 이 기자회견은요, 누구처럼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각종 현안들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모두 다 해명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설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겠어요? 지금 기자들이 입 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 코너에 몰리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관련돼서 내가 기사 한 자락 실어볼 수 있을까? 입 벌리고 있다고요. 자, 보여드립니다. 한겨레,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자가 민정수석이라니. 경향, 검사 민정수석 밀어붙인 윤 대통령, 검찰 통제 포석인가? 이거 질문 안 나오겠습니까?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조선일보,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동아일보, 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인지 사정 장악인지 지켜볼 것이다. 자, 심지어 중앙일보는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자, 고정의 시시각각이를 쓰면서 막 글을 써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써놓냐? 그런데도 기대한다? 험로에 들어선 윤 대통령엔 사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부활이 윤 대통령한테는 사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윤 대통령이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정수석실 둬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사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앙일보의 사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민정수석실과 관련돼서 언론들이 입 벌리고 있다고요. 입 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윤 대통령이 몰랐겠냐고요. 이걸 대통령실이 몰랐겠냐고요. 그러면 이러한 비판을, 이러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회견 이후에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된 질문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질문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어제 민정수석실 부활을 알린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더 알려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좌파들은요,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역시 예상이 틀리지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하면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좌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넘어서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냐면요. 바로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주현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의 이동옥,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원모, 이 두 사람도 내정이 됐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JTBC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의 윤석열 사단 막내 이원모 내정.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이 내정함에 있어서 윤석열 사단 막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원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이겁니다. 최상병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무마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도 보도 보여드렸지만 이시원이라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이시원 비서관을 지금 이원모 비서관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즉 최상병 특검을 덮기 위해서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이원모로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지금 이 좌파들이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JTBC, MBC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한겨레도 이러고 있어요. 한겨레도.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시원 비서관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시원 비서관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린 몰라요.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원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시원이란 사람을 한 번 더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만 대통령실이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대통령실을 올가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이시원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쪽 편향된 언론들, 특히 좌파들에 따르면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특히 수사 외압과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실을 어떻게든 올가매우기 위해서는 이시원이란 매개체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원모를 끌고 와가지고 이시원이란 매개체를 어떻게든 한 번 더 보도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들. 어떻게든 자신들이 목표라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각종 뉴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수면 위로 꼬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편향된 언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편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최상병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시원을 이원모로 교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시원 비서관이 문제라면요, 교체하겠습니까? 정말 이시원 비서관이 아킬레스건이라면은 대통령실 밖으로 내보내겠어요? 오히려 대통령실 안에 두지?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상식적인 얘기? 네? 정말 이시원이란 비서관이 문제가 된다라면 대통령실에 그냥 두지 왜 밖으로 내보내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실제 수사를 받으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입 벌리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과 똑같이 품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이시원 비서관을 교체를 하는 것 가지고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최상병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끌어서 이시원이란 매개체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편향된 언론들의 보도 행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편향된 언론들을 향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대가 단독 후보로 선출된 거, 이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이재명 당요직 친명 전면 배치, 사무총장의 김용덕, 정책의 진성준, 이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멘토 이한주가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에 오른 거 이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라 인정하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만 해도 다 방탄이다. 뭐만 해도 다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편향된 언론들의 기준과 주장에 따르면 저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네? 박찬대가 단독 선출된 것. 친명들이 당의 주요 배치에 다 된 것. 민주연구원까지 이재명 멘토였던 사람이 모두 다 들어가는 것. 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방송하세요. 똑같이 방송.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모든 행보를 다 보도하면서 다 방탄을 위한 거다. 다 의심이 된다.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은 똑같은 기준으로서 민주당도 의심하고요. 똑같은 기준으로서 이재명도 의심하라고요. 근데 왜 그거 안 해요? 왜 그거 안 합니까?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편향된 언론이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방통위로부터 심의 징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자, 어제도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오직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4월 중 측근 검찰 인사들에게 말한 게 언론에 향해 알려지고 있고 5월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한 것도 언론에 알려지고 있고 5월 7일 대검찰청 취재진 출근길에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5월 7일 어제는 출근길 취재진에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내부 내용들이 왜 계속해서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서울의 소리치기에다가 원본 영상 제출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치기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원본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서울의 소리가 이와 관련된 영상 원본을 제출할지 안 할지. 더 나아가서 서울의 소리가 원본이라고 제출한 게 진짜 원본일지 아닐지 저는 굉장히 의심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라는 겁니까? 저는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분명하게 수사하십시오. 서울의 소리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이 원본 영상이라고 내놔도 그게 원본 영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고요.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서울의 소리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양주 수수 추가 고발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 파우치만 받은 게 아니라 뭐 명품 화장품도 받았고 양주 책, 전통주 뭐 이렇게 다 받았다는 겁니다. 총 4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없었대요. 네?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4차례나 선물을 건넸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거 고소고발하겠다. 이거 금품 수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없어서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했다는 겁니까? 아니,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4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 고발하겠다면서요. 근데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없어서 못 만났대. 이거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어떻게 당신들이 입증할 겁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서울의 소리 주장만 가지고 이거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이런 서울의 소리에 그냥 주장만을 가지고 이왕을 수사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의 소리 주장만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간다라면 서울의 소리 주장만을 가지고 이왕을 수사를 한다라면 저는 그게 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증거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압수수색을 들어갈 거면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을 들어갈 거면요,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두 다 서울의 소리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 저는 지켜볼 겁니다. 진짜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저는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 민주당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물어보고 싶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차례나, 최근 3차례나 목소리 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영상 제출 요청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서울의 소리 측 추가 고발과 관련돼서도 지금 검찰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것도 확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래도 검찰의 수사가 빈수레입니까? 이래도 야당 탄압이에요? 이래도 특검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돼가지고 검찰총장이 최근에 3차례나 목소리가 나왔는데, 더 나아가 관련하여서 영상 원본 제출 요청까지 했는데, 더 나아가 서울의 소리 추가 고발과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확인 방침까지 갖겠다라는데, 이래도 빈수레예요? 이래도 야당 탄압입니까? 이래도 특검할 수 있습니까?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러고도 야당 탄압이라고 말할지, 이러고도 특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 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수사만 할 게 아니라 다 하라고요. 지금 검찰이 실제적으로 수사를 안 한 사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거면 다 하라고. 할 거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 네? 각종 수사들 다 하십시오. 무엇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선관위도 하세요. 선관위. 네? 선관위. 이원석 검찰총장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 법리에 따라 신속 엄정 수사하겠다면서요. 다 나왔어요. 증거도 나왔고요. 법리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디서 법리 해석했습니까? 감사내줬어요. 문제 있다고. 최용필이 전현직 27명 수사 의뢰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거만큼 증거 법리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실제 어제 국민의힘에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최용필이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다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 밝혀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또 고발당했습니다. 25만원 공약은 금품 제공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어제 한변에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왜냐? 실제 공직선거법 230조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고 나와 있어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자,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 230조를 어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 유권자들에게 돈 주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에게 뭡니까?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면요, 위반하는 거라고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제 한변이 이재명 고발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하십시오. 증거 있잖아요. 법리 나왔잖아요. 법리 뭐? 공직선거법 230조. 증거 뭐? 이재명 공개적으로 말했잖아. 25만원 뿌리겠다라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거면 다 하라고요.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할 거면 다 하십시오. 네? 할 거면 다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그거야 말대로 정치 검찰이고, 그거야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검찰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겁니다. 과연 검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더 나아가 어디서부터 수사 결과가 나올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내놓을 거면 다 내놓으십시오.
하나만 내놓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서울의 소리 측, 즉 최 목사 측은요, 조만간에 경찰 수사 받을 것 같아요. 경찰 수사. 자, 왜냐? 어제 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 따르면 김건희 여상 스토킹 피해로 수사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서울의 소리 측에 있는 최 목사란 사람에 대해서 수사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는 서울경찰청장 입장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스토킹 의혹, 목사 필요하면 소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스토킹 혐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수사를 하느냐? 동영상 유포 경로도 수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 어떻게 유포가 되었는지 이것도 수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딸 여러분들 벌벌 떨게 생겼어요. 자, 무엇보다 이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한 줄기가 아니라 두 줄기로 수사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에 투입된 일선 경찰은 모두 두 곳입니다. 먼저 서초경찰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따로 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과연 그 수사 결과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우리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